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3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단 한 번의 반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모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의 헝다그룹은 어제도 달러 채권 이자를 결국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대량의 매도가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하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반대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7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러스 0.5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 전환이 되었어요. 자, 어제 제가 새벽에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말이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야간 선물이 모두 다 하락 중이었는데 실제로 장이 개장되니까 다우와 나스닥 모두 이렇게 상승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헝다그룹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헝다그룹에서는 결국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미국의 기업들이 3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 모두 장막판에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어도 니케이라던가 홍콩 항생지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25% 급락이 나왔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이 금융기관 조사를 착수하여 헝다그룹 같은 부실 기업을 찾아내 유착 조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송이 끝나고 다우와 나스닥을 체크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변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 전환이 되고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해서 1%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이 장 막판에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투심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며 금요일날 장이 끝난 다음에 전자공시를 통해서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의 주식과 삼성 SDS를 포함한 삼성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삼성전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동시호가를 잘 살펴보셨나요? 삼성전자의 장전 동시호가 시간의 단일가는 보시면 3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있고 이렇게 개파락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1분 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동시호가라는 거는 장 초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 막판 1분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는 동시호가 때 잠깐 장난을 칠 수 있지만 장 막판 1분 전에는 그게 정말 찐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세력에게는 정말 이 뉴스가 꿀단지 같은 아주 꿀 뉴스죠. 공매도가 삼성전자는 2조 넘게 쳐져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에겐 이건 정말 대형 호재 뉴스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도가 이뤄졌으며 오늘 공매도 대금을 보세요. 6,600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2,300억이 쳐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공매도 수량과 공매도 금액을 보시면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4일 동안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1조 원 넘게 공매도를 쳤었죠. 바로 아래쪽에는 하루에 공매도를 1조 원 넘게 친 날도 있었는데 자, 이거는 오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삼성전자 관련 글이죠. 자, 대형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가 9만원이었을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분은 삼성전자가 연말에 13만원을 간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8만원대로 밀렸을 때는 줍줍의 기회라고 했고, 어떤 분은 또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레포트가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었던 삼성전자는 계속 내렸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6만원대에 진입하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이분들은 삼성전자를 8만원대, 9만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인데 분명히 여기 물렸을 때는 삼성전자를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뭐 삼성전자는 길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한 장기 투자는 본인들이 주식에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수익이 조금씩 불어나면서 계속 수익이 쌓아가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하려고 꿈을 꿨었는데 계속 주식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내리기만 한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도대체 왜 샀냐? 전문가들이 연말에 10만원 넘어간다고 말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사셨대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놀랍게도 하이닉스도 같이 사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이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공매도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상당히 큰 공매도 수량이 쌓여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공매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렇게 공매도 수량이 쌓여있는 거를 체크를 안 하시고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좋대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면서 한동안은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 하락이 나왔고 고점으로 올라가려면 60% 가까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급락이 나올 때마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물을 탔대요. 급락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데 물을 탔고 두 번째는 이런데 물을 탔는데 이제는 또 물을 타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져서 무서워서 물을 못 타겠대요. 아니 그런데 저에게 주식이 내려갈 때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찬스다 이렇게 말하신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거든요.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는데 평단가 26,000원에서 5년 동안 단 1%도 안 올랐다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주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운데요. 내가 하이닉스를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팔았다가 또 내려올 때 다시 추매하고 평단가 높아져가지고 내려왔는데 설마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26,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5만원에서 26,0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50% 이상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데 그게 너무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가 하락할 거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빠진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도 30%밖에 안 빠졌잖아요. NC소프트는 고점에서 여기까지 50% 이상이 하락 중이잖아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120만원으로 잡고 블레이드 소울이라던가 혹은 리니지 더블이 출시될 때마다 목표가를 상향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고 주가가
30% 이상이 하락이 나왔죠. 물론 증권사 레포트라던가 혹은 유튜브를 보고 따라 사는 사람도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큰 손실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네? 오케이, 이 종목을 사야 되겠어. 하고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골라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승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말한 종목들이 진짜로 상승하니까 신처럼 신봉을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오면은 저런 사람들은 사기꾼 소리밖에 듣질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화 오신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어차피 저 사람들 말 듣고 샀으면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 이렇게 마이너스 1.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SSD, HDD 제작업체죠. 웨스턴 디지털 역시 마이너스 0.7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CPU 제작업체죠. 인텔 역시 마이너스 0.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와 SK 하이닉스 차트가 상당히 흡사한 것만 봐도 오늘은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겠구나.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로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코스피 3천이 깨질 것도 염두를 해두시라고 하고 삼성전자 6만원대 진입도 염두해 두시라고 하고 이제는 코스피 2,800 갈 것도 생각을 계속 해두시라는 게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이 급락이 나오면은 춤의 찬스 혹은 물을 타야지 하고 물을 타는데 이러신 분들이 정말 10명 중 9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가장 쫄릴 때가 바로 돈이 올인이 났을 때입니다. 본인이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를 총 1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씩만 매수를 하자 생각을 하고 여기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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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10만원 매수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밖에 남지 않았네. 근데 내 평단가는 여기야.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앞으로 20만원 넣어봤자 내 평단가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카카오 비상대출이나 토스 비상대출 받아서 100만원만 더 넣자 생각하고 이런 데서 그냥 대출금 땡겨가지고 풀 베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금 땡겨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더 내려가는 순간 이제 지옥이 시작됩니다. 매달 대출금 이자라던가 카드론 이자 등이 나가면서 본인 월급에서 이자만 나가고 또 세워라 내어라 제발 오르게 해주십시오. 물 떠놓고 매일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저는 단타를 하지만 매수 매도를 할 때 항상 분할로 일정한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단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었는데 보시면은 일정하게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HTS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비율을 확 올려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본인의 투자금의 몇 프로만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HTS에 제약을 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10번 이상을 했는데 10번 이상 매수 매도를 할 때 단 한 번도 분할 매수라던가 혹은 분할 매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매수를 할 때도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만 살짝 나눠서 분할로 삽니다. 내가 가진 돈에 레버리지를 쓰거나 혹은 신용 혹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풀 베팅이 됐을 때가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1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했으면은 세워라 내어라 놔둬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무슨 스탁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직금 그리고 뭐 돈 끌어올 수 있는 데서 다 끌어와가지고 삼성전자에 10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2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자, 슈퍼개미만 해도 레버리지 몰빵을 때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0원 몰빵을 때렸어요.
와, 그럼 이 삼성전자에 2천억을 넣은 슈퍼개미는 정말 부자가 됐겠네. 액면 분할 가격이 54,000원대였으니까 이거 2년 넘게 홀딩을 했으면은 이 사람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여러분 슈퍼개미 분들은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데이터 트레이너 계좌를 터서 레버리지를 10배 이상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 데서 반대 매매 나가가지고 청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30%짜리이기 때문에 신용이라던가 미수 레버리지도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8만원 지지 구간이라던가 7만원 지지 구간이라던가 이 구간에 순간적으로 10억을 확 땡겨가지고 그 부근에다가 베팅하고 보통 1%에서 5% 내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베팅이 성공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베팅이 실패로 끝나면서 10억에 마이너스 3.5%만 맞아도 얼마입니까? 3,500만 원입니다. 그나마 그게 본인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는 계좌, 스탁론 계좌라던가 혹은 신용, 미수 이런 거를 땡겨가지고 썼으면은 하루하루가 이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1%만 내려도 1,000만 원, 그리고 반대 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생기면은 일반적인 회사원이면은 회사를 못 다니죠. 자기가 잠깐 회의실 갔다 왔는데 삼성전자 2% 3% 내려봐봐. 그러면 본인 연봉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마다 마음의 준비를 꼭 해두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코스피가 2,900을 깨지고 2,800을 갈 경우에는 당연히 환율이 급등을 하겠죠. 외국인이 주식을 파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1,200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빼가지고 해지 수단, 인버스라던가 고버스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 혹은 금, 엔화, 채권 등 여러 가지 자산을 분배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은 다른 자산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본인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꿔지는 그런 수단을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해지 수단으로 어제 영상에서 계좌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두 종목에 공매도를 쳐놨죠.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당연히 났고 오늘은 한 종목을 더 공매도를 쳤는데 제가 공매도를 친 이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10월 11일 헝다그룹의 이자 납입일 이벤트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국 증시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길래 공매도를 한 종목 더 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전환이 나왔고 유럽 증시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의 혼조세밖에 보이고 있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샀어야 되나? 종가 베팅을 그냥 할 걸 그랬나? 약간의 후회도 남지만 어제처럼 또 장이 개장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미국장을 꼭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엔 여러분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거든요. 이런 경제지표가 발표될수록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에 향방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주와 채권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내일 꼭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미국의 제약사 이 머크 하나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흔들리더군요. 어제 머크에서는 FDA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 머크가 이렇게 1.25%가 오르길래 내일 한국에 제약과 바이오주 또 박살이 나겠구나. 머크의 주가가 항상 오르면은 제약과 바이오주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머크의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크가 장막판 5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주가 설마 머크의 주가가 내렸으니까 한국의 제약주가 오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 동시호가 때 매수하려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고 1550주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출하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오늘 마이너스 4.24%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장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확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대 급락이 나오면서 하방 VI에 걸렸습니다. 자, 지난주 이 영상에서 HLB생명과학과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8.12%나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잠깐 끌어올리고 공매도 치고 뺄 거다. 왜냐하면은 HLB는 항상 이틀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뺐고 하루 올려놓고 뺐고 여기서도 올려놓고 또 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투매가 발생하면서 HLB는 이렇게 마이너스 8.42%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HLB생명과학 말고 HLB 주가 역시 마이너스 6.92%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가 발생했고 HLB의 공매도는 생각보다 오늘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HLB생명과학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4일 동안 매집한 매수 물량을 전부 다 오늘 던졌는데 밑에다가 던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못해도 18,700원은 될 거거든요. 지금 이 밑에서 전부 다 던졌어요. 자, 오늘 급락이 나왔던 위즈코프도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위즈코프는 88 올림픽처럼 마이너스 8.88% 급락이 나왔는데 자,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3일 동안 위에서 샀던 물량을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3.04%까지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6%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위즈코프는 급락이 나와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벌써 마이너스 15%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남아있는 걸 보고 프로그램 매수는 분명히 외국인일 거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절대 손해보고 주식을 팔지 않겠지. 홀딩이다 생각하고 홀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에서는 수급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4일 연속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하지만 시젠의 주가는 오늘 연중 최저치를 돌파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전 세계 시황입니다. 시황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종목이 A급 종목이어도 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이 깨지기 직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은 9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원자재 관련 주식이라던가 혹은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죠. 오늘 GSE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04%의 상승이 나왔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GSE가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넥스트비티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자,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직접 매수 매도를 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1900원 돌파로 보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정확히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매도를 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걸 보고 와,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다. 와, 욕심 안 부리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 자체가 신기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 장이 마감이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락 중이거든요. 그런데 왜 넥스트비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지? 가려면 GSE가 가야지. 얘가 왜 갔지?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꼭 시간의 단일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대부시스터즈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5%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부시스터즈는 장전 동시효과 때부터서 주식을 살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렇게 던지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6.7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6시 넘어서 공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아침부터 따라올 수 있게 저렇게 작업을 쳐 놓은 다음에 아침에 오히려 개파락이 나왔는데 개파락이 나올 때도 잠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온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볼린저 하단이라던가 5일선이라던가 11선 이런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잠깐 반등이 나온 거고 오늘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가
매수세가 풀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 수량도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공매도가 27,000주밖에 쳐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주식 발행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할 때 공매도가 조금만 쳐져도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돼요. 자,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3%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진짜 주식 하나 잘못 잡아서 한 번에 마탱이가 갈 수가 있거든요. 대부 시스터즈도 차트로 보시면 여기 5일선 위를 받쳐주고 11선 위에서 놀고 있고, 와, 이거 종가 끌어올렸으니까 무조건 간다. 왜냐하면은 10월 12일은 투자 경고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빵 쏘면서 못해도 20만원까지는 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침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바로 유가 관련 섹터죠. 오늘 SOL이라던가 혹은 SK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유가 관련 소형주는 항상 장 초반에 상승 나오고 하락 전환이 되니까 선수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장 초반에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예, 20.05%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번 고점을 뚫을 것처럼 보여주고 바로 다 빼버렸습니다. 자, 선수가 아니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주식 중앙에너비스, 선수인 제가 직접 한번 매도를 해봤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5,350원 고점을 뚫자마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정확히 23,6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쑥 바로 빠졌어요. 근데 이 빠지는 그 순간에 그냥 요 정도에서 약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이 부근인데 제가 정확히 얼마에 매도를 걸어놨냐면은 25,00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보세요. 와, 24,900원까지 찍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아, 욕심부리지 말걸. 그나마 여기서 시장가로 던져서 빠져나와서 망정이지 24,500원부터서는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또 갈 줄 알고 홀딩을 했으면은 와, 이거 그냥 다 때려 맞았죠. 자, 그리고 신원은 알 수 없는 신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직접 매도를 해봤어요. 자,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800원 초반대에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2,915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큰 주전자를 직접 매도를 해봤지만 오늘은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져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한번 뿅 나왔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 씨 관련주 TBC 같은 경우에도 잠깐 매도를 해봤는데 아니 이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프리카 TV라던가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들어와서 매수한 게 아닌가? 갑자기 슈팅이 나오다가 갑자기 하방 VI를 가려고 해요. 실제로도 이렇게 갑자기 하방 VI도 갔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게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무슨 방송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야지 이렇게 잠깐 폭등이 나왔다 폭락을 하는 건데 너무 느낌이 쌓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와, 나오자마자 몇 분 뒤에 하방 VI 걸렸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방송하시는 분들 두 분이 들어오신 거야. 와, 진짜 이 부근에서 탁 고점 찍고 바로 하방 VI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했다라는 게 오늘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200만원을 가지고 매도를 몇 번 해봤는데 와, 오늘은 200만원으로 22만 6천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메인이 공매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종목을 매도를 할 수 있다 잠깐 보여주려고 직접 매도를 한 것 뿐이지 저는 원래 오늘 주식을 아예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대주전자 재료 제가 체결한 단가가 96,200원인데 종가가 95,100원. 넥스트비티 제가 매도한 단가가 1,945원인데 종가가 1,820원. TBC 제가 매도한 단가 이거는 두세 번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가는 좀 맞지 않고 신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2,910원에 매도를 했는데 2,750원. 중앙헤더비스 24,600원에 매도했는데 종가는 22,400원. 저는 공매도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주식과 공매도의 비중이 같아버리면은 제 계좌는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 가지 포지션으로 밀어야지 두 가지 포지션을 똑같은 비중으로 담아버리면은 이렇게 계좌가 녹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공매도 종목이 손실로 전환이 되고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사둔 주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렸죠. 저는 공매도로 10% 가까이 수익을 봤지만 제가 200만원을 매수한다는 것을 모르고 2천만원이 매수가 잘못돼 버려서 제가 다른 데서 마이너스 4.51%의 손실을 보니까 제가 아침에 벌었던 수익금이 거의 다 날라갔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높으면은 공매도 비중을 줄이시고 공매도 비중이 높으시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는 다시 6만전자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일가의 주식 매도로 인해서 순식간에 3%대 급락이 나왔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기대하기 힘드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환율이 드디어 1200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강달러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환율이 다시 1200원대에 접어들었어요. 외국인은 주식을 팔면 팔수록 앞으로 환율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강달러 관련 수혜주 주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들은 한번 잘 찾아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